프라이팬에 찌든 기름이 있다. 이런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탄 냄비가 어느 정도 태웠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탄 상태에서 1시간 정도 계속 불을 떼면서 태워 먹었다면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갈비를 구웠는데 양념하고 갈비에서 나온 그 피하고 이런 것들이 타서 눌러붙었다. 그 정도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 워싱소다, 요 두 개를 같은 양을 조금씩 탄 부분에 얹고 거기에 물을 몇 방울만 수세미가 젖을 정도 적셔가지고 탄 부분을 부드럽게 몇 번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녹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과탄산소다는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연마제 역할을 해서 탄 부분을 짧게 부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탄산소다에 들어있는 워싱소다 성분, 그리고 제가 워싱소다 또 추가로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물에 녹으면서 염기성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분자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서 눌러붙어 있는 것도 결국 단백질이고 당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비밀 병기가 있죠. 과산화수소. 거기에는 산소 라디칼이 숨어 있거든요. 이것이 화합물들을 두드려 패면서 또 짧게 부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질을 굉장히 쉽게 분해하면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 것은 과탄산소다 같은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넣고 끓여보세요. 10분, 20분 정도 끓였는데 좀 물렁물렁할 기미가 안 보인다. 도저히 안 된다. 그때는 탄소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 덩어리가 커다랗게 생겨서 냄비에 붙어 있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리걸음을 하면서 진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절대로 다시는 태워 먹지 않는다고 이제 외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합물 구조중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을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식용유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중결합은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면 산소가 끼어 들어가면서 이제 기름이 산패된다고 하죠. 이런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산패된 기름이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한다면 결국 또 그걸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번 그때마다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름은 유기산입니다. 산은 염기성을 띠는 물질과 반응을 하면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강하지만 몸에 나쁘지 않은 물질이 이제 워싱소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기산하고 만나면 반응을 해서 비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찌든 기름이 있다,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그럴 때는 이런 워싱소다를 붓고 거기에 물을 약간만 넣고 수세미로 서로 섞이도록 해주면은 기름과 워싱소다가 반응을 해서 비누 성분이 일부 만들어지면서 기름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아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아주 쉽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버리세요. 에어프라이나 프라이팬에 붙어있는 non-stick 코팅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는 덩어리가 크다. 그랬을 때는 우리 몸속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몸은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심지어 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이 너덜너덜하게 됐다. 그때는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거죠.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이제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이제 거울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을 내는 용도로 아주 딱딱한 물질을 써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알루미나라는 연마제를 이용해서 닦는다. 근데 알루미나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은 실제 이것도 문제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녹거나 붙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가루가 작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런 형태로 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기억하실 것은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제 특히 문제인데, 이것은 물에 녹일 수 없고 기름에도 녹일 수 없고 산염기 어떤 걸 써도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밀가루를 스테인리스 표면을 밀가루 뿌린 다음에 수세미를 가지고 표면을 빡빡 닦으세요.
밀가루가 긁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면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하고 세제를 섞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치약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표면을 세게 닦아주세요. 수세미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초나 구연산을 녹인 것을 뿌려주면 이 둘 사이에 반응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아주 격렬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거품이 막 만들어지면서 표면에 붙어있던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기름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은 기름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둘러싸고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팅을 하고 거기에다가 비누를 써서 씻어내면 비누 성분이 기름을, 이 속에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죠. 또 다시 둘러싸면서 마이셀이라는 걸 만들면서 물에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써서 하는 것은 솔직히 귀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냥 밀가루를 한번 닦는다든지 베이킹소다, 식초 이런 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주방에 이제 후드에 기름이 이렇게 막 붙어 있을 때는 워싱소다를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젖은 수세미에 워싱소다 가루를 좀 찍어서 닦아주면 금방 보실 거예요. 이제 비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닦아내면 됩니다. 쉽게 닦입니다. 워싱소다라는 것이 뚜러뻥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만드는 게 베이킹소다예요. 자, 이 베이킹소다 가루를 열을 가해서 구워주면 만들어지는 게 워싱소다예요. 또 이 워싱소다를 또 열을 가해서 부어주고 물을 넣어준 것이 또 다시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근데 가열을 해줄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산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에서 산성이 좀 나가니까 워싱소다는 염기성이 더 강해지겠죠. 워싱소다에서 또 산성이 좀 더 떨어져 나가니까 수산화나트륨 훨씬 더 염기성이 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워싱소다는 베이킹소다하고 수산화나트륨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염기성이 꽤 강한 물질이다. 염기성이 강하면 단백질도 녹이고 비누도 잘 만들기 때문에 세제로 씻어내는데 아주 좋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탄산 음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콜라에 탄산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탄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은 꽤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콜라가 pH 미터로 찍어보면은 pH가 한 2.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위에 들어있는 위액의 pH가 한 2 밑이에요. 약간 2보다 약간 작은 정도. 좀 뭘 많이 먹으면 또 2 정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예요. 콜라가 굉장히 강한 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콜라를 빨갛게 쓴 녹에 콜라를 부어주면 그리고 내버려 두면 이 녹이 Fe2+, 즉 철의 이온이 물에 녹은 상태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녹이 싹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화장실이나 세면대나 이런 데는 탄산칼슘에 흰 침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산성 물질로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라를 부어주면 그런 부분은 없앨 수는 있죠. 근데 콜라에는 뭐가 있느냐? 색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콜라 부어봤자 색소가 이제 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불가항력이죠. 그러니까 구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염기성 워싱소다가 청소에 도움을 주는 만큼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구에 냄새를 일으키는 주범은 음식물 찌꺼기가 벽에 붙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먹고 세균이 증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효소가 들어있는 빨래 비누 같은 것을 써도 돼요. 빨래 비누를 이 배수구에 조금 담아 놓으면 효소들이 그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없앨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를 하고 지방을 분해를 할 수 있는, 동시에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는 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워싱소다를 좀 써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쉽게 물에서 씻겨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보다 좀 더 센 효과를 얻겠다 그러면은 배수구에 과탄산소다를 좀 뿌려 놓는 거예요. 과탄산소다에서
과산화수소가 녹아 나오겠죠. 과산화수소가 표백작용을 하고 살균작용을 하니까 도움을 주고, 또 과탄산소다에서 녹아 나온 워싱소다가 지방이나 단백질을 좀 분해를 해서 쉽게 녹아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과탄소다가 짱입니다. 락스는 플라스틱의 락스 한번 오랫동안 닿게 해보셨어요? 플라스틱 표면조차도 울퉁불퉁하게 변해요. 락스가 이게 굉장히 강한 산화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상하게 하는 데는 락스가 또 짱입니다. 수세미에 뭐가 있을까? 결국은 음식 찌꺼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 찌꺼기는 역시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워싱소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화학 중수 정도 되죠. 거기에 세균까지 죽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를 녹인 물에 수세미를 담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락스를 묽게 만들어서 거기에 또 수세미를 담아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알코올 있죠. 소독용 알코올. 소주는 안 돼요. 소주는 세균 못 죽입니다. 농도가 60% 이상 되는 알코올로 수세미를 처리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에 있는 식초 있죠. 식초를 원액 그대로 수세미에 부어요. 그러면 세균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식물은 에틸렌이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해요. 커다란 과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일 나무에 있는 열매들이 한순간 다 익으면 원숭이라든지 새들이라든지 얘네들이 와서 한꺼번에 먹겠죠.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일부는 뭐 또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죠? 먹고 이제 가다가 어디 가서 또 배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만약에 열매들이 순서대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먹을 이유를 못 찾겠죠. 그리고 뭐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씩 따서 꼭꼭 씹어서 심지어 씨앗까지 다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자손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얘들이 일종의 언어거든요. 내가 지금 익어야 되나 보다. 근데 이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익어가는 과일들은 에틸렌이라는 기체를 내뿜어요. 열매뿐만 아니라 채소들조차도 에틸렌 기체를 내뿜게 되는데, 만약에 에틸렌을 많이 내뿜는 키위 같은 것을 브로콜리나 뭐 배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옆에 두게 되면, 이런 채소들은 에틸렌이 막 나오면은 내가 덜 익었나? 나 빨리 익어야 되겠네 하면서, 푸른 채소인데 얘가 더 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시들 색깔 변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변색하고 떫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오래 보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종류마다 작은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을 하는 게 맞죠.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생선이나 육류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세균이죠. 기름 있고 단백질 있고 세포에 달려있는 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균 입장에서는 끝내주는 먹잇감이거든요. 그래서 냉장실, 온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균은 그 온도에서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을 시켜서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을 못하게 해야지 냉장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스테이크 같은 경우 일부러 뭐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두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에이징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에이징 된 걸 사와서 빨리 요리를 해 드시는 게 맞는 거고, 동그랑땡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갈아서 오시는 경우. 근데 결국 갈아놓고 나면은 표면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모든 표면은 세균이 붙을 수 있는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아놓은 고기에서 세균들이 증식을 하다 보면 보톡스를 만드는 세균들이 있어요. 보톡스 자체는 열을 가하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이렇게 완전히 구워서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덜 익혔다 그러면 이제 먹고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운이 나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 냉장실에 뒀는데 까먹고 오랫동안 요리를 안 해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가 상할 때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내놓게 돼요. 이 히스타민이 들어있는 생선을 우리 구우면은 세균 다 없어져 하면서 구웠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히스타민은 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먹으면 이게 몸속에 들어와요, 히스타민.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생선은 구워서 먹어도 몸에 악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냉장실에 오래 두면 안 돼요. 마트에서 사서는 바로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거고. 멈춰 있죠. 세균은 얼렸다고 죽지는 않아요. 냉동고에서는 세균은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 해동을 해주면은 신나서 또 증식을 하다가, 그걸 또 다시 냉동고에 넣으면은 그대로 또 잠자고 있다가 또 이제 상온에서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생선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는 독소가 이제 커다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이 돼. 그래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완전히 가열해서 먹으면 좋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양념을 해놓은 고기가 색깔이 좀 뭐 초록색이고 냄새도 이상하게 나고 근데 버리긴 아깝고 먹어야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균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뭔가 대사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대사작용을 하면서 만든 물질 중에는 냄새를 내는 것도 있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끓여도 그런 분자들 중에는 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분자들도 있으니까 상한 것은 드시지 마시라. 왜 자꾸 드시려고 그러세요? 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설탕이 많죠. 설탕은 물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이 안으로 침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잼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덜어내고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조금 잘라내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잘라서 속 부분을 한 맛을 보시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거기 맛이 달라져 있어요. 즉 세균들이 이제 더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했다는 거죠.